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가 맞닿아 있는 아프리카 지역. 지속되는 물 부족 사태에 소말리아 정부마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메마른 대지에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스민이라고 해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가 맞닿아 있는 이 황폐한 지역에서 저는 어린 남동생 둘을 보살피며 겨우 숨만 쉬고 있죠. 이미 6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대지는 거미줄처럼 갈라지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우기라도 오면 잠깐이나마 풀이 돋아나서 간신히 염소 몇 마리 키우며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비가 완전히 끊겨버리자 우물들은 순식간에 말라붙고 남아있던 가축들도 하나둘 쓰러졌어요. 부모님은 더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저와 동생들을 남긴 채 먼 곳으로 떠나셨죠. 저에게 남은 건 굶주림과 지독한 목마름에 떨고 있는 동생들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대형 트럭들이 꽤 긴 행렬을 이루며 마을 입구로 들어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봤던 사기꾼들이나 잠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단체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 역시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여긴 너무나 척박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겠다는 말만 남긴 채 포기하고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무슨 확신이라도 있다는 듯 말했어요. 이 땅에서 꼭 물을 찾아내 보이겠다. 꼭 지켜봐 달라. 대체 뭘 근거로 이런 큰 소리를 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는 묘하게도 자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만약 실패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걸 각오라도 한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상을 초월하는 중장비와 기계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광경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몇몇 어른들은 이 정도 규모라면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려는 거 아니냐며 경계했고 아이들은 엄청난 소음에 겁을 먹고 울음부터 터뜨렸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더욱 불을 지폈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 성공한다면 우리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가 뒤집힐 거래.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는 온통 혼란스러운 공기가 감돌아요. 누군가는 드디어 구원을 얻을지도 모른다며 부푼 기대를 갖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잘못되면 우리 삶이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사실 저도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매일 흔들리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말한 대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이 땅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 파멸의 그림자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요.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인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아직은 전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말이 사람들 사이를 떠돌면서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죠. 우물 몇 개 파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보여요. 저도 적어도 그런 작은 시도 수준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어요. 동생들은 매일 누나, 우리 정말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묻곤 해요. 그 질문에 대답해줄 자신이 없지만 어느새 저 자신도 이들이 가져온 충격적인 무엇에 기대를 품고 있더라고요. 마치 한 발만 삐끗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져 나락을 보게 되겠지만 제대로 발을 내디디면 거짓말처럼 거대한 구원이 찾아올 것 같은 이 기분 아직은 아무도 결론을 예측하지 못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단순히 마을 하나를 살리는 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커다란 복선이 깔려있고 커다란 궁금증이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어요.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들뜬 채로 매일을 보낼 수밖에 없죠. 며칠 뒤 마을 한가운데에 모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커다란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연이어 움직이고 그 옆에서 한국팀이라는 사람들이 땅속을 정밀하게 탐사하고 있었거든요. 낯선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동과 소리에 처음엔 아이들이 겁을 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 주변으로 몰려들어 정말 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확실히 이전에 이곳을 다녀간 여러 단체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쉼없이 흙을 파고 바위를 뚫고 차근차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업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집중력은 남달랐고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말 이 척박한 대지 아래 기다리고 있던 기적 같은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살짝 피어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캄캄한 밤이 되어서도 기계음이 멈출 기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총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마을과 인접한 또 다른 지역에서 무장 강도들이 움직인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곳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접경이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장 세력이 종종 있거든요. 한국 팀도 그 사실을 알아챘는지 언제든 대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저들이 이 비싼 장비와 물자를 노리고 접근한다면 우리 마을은 곧 전쟁터처럼 뒤엉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스치자 동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는데 물을 찾겠다는 거대한 계획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시선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팀을 환영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경계하거나 질투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죠. 저 역시 처음엔 의심이 가득했는데 매일 그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노력과 꼼꼼한 준비를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중이에요. 기계가 작동을 멈추면 한국팀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깔끔한 사진이나 도면을 펼쳐놓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곤 해요. 얼마나 땅속을 파내려갔고 어떤 지점에서 돌층을 뚫는 중이며 곧 엄청난 규모의 부품을 공수해 올 거라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치솟아요. 진짜 성공만 한다면 동생들과 배고픔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패라도 하면 이 마을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이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매일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굴착 현장 쪽을 살펴봐요.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라 성공한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리란 걸 누구나 느끼고 있죠. 사실 저 역시 이들이 말하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대규모 계획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혹시나 나중에 이 일을 구실로 외부 무장 세력이 더 조직적으로 달려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미 선택지가 없어요. 안개처럼 뒤섞인 불안과 희망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정말로 성공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가파른 절벽 끝에 선 기분이 드는 동시에 어딘가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밤 들려왔던 총성도 그렇고 이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국제적 규모의 파급 효과라는 말도 그렇고 불길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궁금증이 이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꼭 한 번은 하늘을 보게 돼요. 정말 내일 아침엔 저 지하에서 물줄기가 솟아날까? 아니면 전혀 다른 대형 사건이 먼저 터져버릴까?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 한 가지는 확실해요. 곧 다가올 날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한가운데는 마치 작은 현장 기지처럼 변했어요. 곳곳에 철제 구조물들이 세워지고 잔뜩 실려온 부품들이 쌓이면서 공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죠. 이쯤 되니 마을 사람들도 점차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저를 포함해 다들 마음 깊숙이 혹시 이번엔 정말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문제가 터졌어요.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무장 세력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형 중장비들이 눈에 띄게 작업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장비가 공격당하거나 빼앗길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였죠. 확실히 작은 게 아니었어요. 이 기계들은 규모도 크고 값어치도 엄청나다 보니 만약 무장 세력이 노린다면 큰 충돌이 벌어질 게 뻔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갈등했어요.
아니, 물을 찾겠다더니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는 건가 하는 불안도 있었고, 괜히 이 기계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전쟁터가 되면 어떡하냐는 걱정도 있었죠. 저는 차라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땅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우리가 목마른 건 사실이지만 무장 세력이 쏜 총알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태는 더 끔찍하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 터졌다는 듯 이미 준비해둔 경비 계획과 방책을 하나씩 꺼내놓았죠. 처음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했어요. 외부에서 협력해주는 보안 인력까지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위급시 대피 방법이나 비상연락망을 알려주는 등 때나 진지하게 대응하더라고요.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저들은 단순한 구호팀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크게 준비해온 게 맞구나 싶어 경계심과 신뢰가 묘하게 동시에 커져만 갔어요. 며칠 후 아침,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작업 현장 근처를 지나다가 어쩌다 보니 한국팀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통역을 맡은 청년이 친절하게 말해 주었죠. 오늘은 지하 30m 이하까지 굴착을 시도할 거예요. 이 밑에 물이 흐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순간 가슴이 쿵하고 울렸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지하수를 찾기 시작한다는 소리였죠. 제가 조심스레 정말 그 아래 물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수치상으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하지만 실제로 뚫고 들어가 봐야 아는 일이니 아직은 우리도 확신할 순 없어요. 참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 말이 더 이상한 신뢰감을 줬죠. 여느 구호 단체였으면 꼭 찾을 거다. 걱정 말라고 빈말부터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동시에 기계가 땅을 뚫는 진동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마치 축제가 열린 것처럼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사실 별다른 볼거리가 없는 이곳에서는 이런 굴착 작업조차 대형 이벤트였거든요. 힘겹게 굴착을 진행하던 중 어느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기계가 잠시 멈춰버렸어요. 듣자 하니 엄청 단단한 바위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바위층을 뚫어야만 아래로 더 진행할 수 있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여기서 더 못 내려가고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다인가 보지 같은 말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저 역시 불길한 기분이 스멀스멀 밀려왔어요.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 기계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발 멈추지 마 하고 속으로 기도했죠. 그때 한국팀의 기술자 중 한 분이 무언가 급히 무전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고 얼마 뒤 새로운 장비가 현장으로 급히 들여왔어요. 일반 굴착기로는 뚫기 힘든 단단한 바위층을 깎아낼 특수 드릴 같은 거라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저런 게 있긴 있나 고뇌하며 혀를 내둘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냥 포기하는 팀은 아니구나. 정말 해낼지도 몰라. 그렇게 바위층을 뚫기 위한 제 시도가 시작됐고 굉음이 다시금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귀를 막고서도 눈을 떼지 못했고 저는 동생들을 꼭 끌어안은 채 지켜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어둑해질 무렵 드르르륵 하는 굉음과 함께 거센 먼지가 치솟았고 곧 쾌한 소리가 들리더니 기계가 조금씩 아래로 더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공한 걸까?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또 다른 우려가 있어요. 얼마 전 들려왔던 무장 세력의 총성은 일시적으로 잠잠해졌지만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혹시라 장비를 빼앗아 가려고 쳐들어온다면 이곳이 혼란에 빠지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이 굴착 작업을 중단해버리면 이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마지막 희망을 또 영영 놓치는 꼴이 될지도 몰라요. 모두가 이런 갈등 속에서 애써 서로에게 말을 아끼고 있어요. 어떻게든 버텨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 공유되는 듯해요. 저는 동생들의 손을 잡으며 매일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해요.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을 견디고 이들이 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동생들에게 더 이상 물을 찾아 며칠씩 떠돌지 않아도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슴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강한 직감이 있어요. 이 팀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온 걸 보면 정말 땅속 깊이 감춰진 물줄기를 끄집어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동시에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조차 미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도 들죠. 이미 마을 곳곳에선 이 일이 성공하면 이 지역 전체가 환골탈태할 거다. 국제적인 파장도 클 거다라는 말이 돌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다음 사건은 이 바위층을 뚫고 내려간 후에 벌어질지도 몰라요. 혹은 무장 세력이 갑작스럽게 습격을 감행할지도 모르고요. 어느 쪽이든 이미 우리의 삶은 전처럼 단순하게 굴러가진 않을 거란 걸 느껴요. 저 역시 밤에 잠들기 전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이대로 기적을 보여줘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아직은 이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점점 끝이 보이지 않는 궁금증과 불안,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한 희망이 모두를 붙잡고 있어요. 정말로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가 맞닿은 이 땅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까 누구도 함부로 대답할 수 없겠죠. 다만 지금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터질지, 이 기막힌 것들이 언제 전부 풀려 나올지, 마지막 한 조각이 끼워지는 순간을 다들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한참 전부터 마을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새벽 공기는 원래 서늘하지만 오늘은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더해진 것 같았죠. 한국팀이 가져온 특수 드릴이 밤새도록 그 단단한 바위층을 파고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굉음을 자장가처럼 듣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저 역시 동생들과 함께 움막 같은 우리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눈을 붙였는데 새벽녘 어스름 속에서 갑작스레 황급히 움직이는 발소리에 깼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한국팀의 한 기술자가 얼굴이 잿빛이 돼 동분서주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알아듣진 못했지만 긴박해 보이는 몸짓에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작업하다가 기계가 고장났나, 바위층이 더 단단해서 뚫기 힘들어진 걸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던 차에 통역을 해주던 청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야스민, 밤사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장단체가 이쪽으로 접근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답니다. 혹시 모르니 동생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 대기해줬으면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이곳이 마냥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무장 세력이 이토록 빨리 움직일 거라곤 예상 못했거든요. 곤마을 이장님 댁 근처에 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한국팀은 비상 상황에 대해 간략히 알리며 지금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생들에게 최대한 겁먹지 않도록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대로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얼마 뒤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어요. 마을로 급히 들어온 전령이 지금 무장 세력이 근방에 도착했으나 다른 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준 거예요. 가슴을 졸이던 사람들은 긴장을 풀면서도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지 몰라도 언제든 다시 이 마을을 찾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굴착 작업은 밤새 거의 중단 없이 이어진 상태였어요. 특수 드릴이 단단한 바위층을 관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사방으로 흙먼지가 날려 어수선하지만 한국팀은 하나같이 집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 가까이서 기술자 한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은 피곤으로 핏발선 눈을 하고도 살짝 미소를 보이셨어요. 마치 곧 뭔가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전하는 것 같았죠. 이른 아침쯤 굴착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난다.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게 들렸어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듯 동생들의 손을 꼭 쥐고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흙더미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끈적끈적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이긴 했어요. 처음엔 녹슬거나 기름이라도 새는 건가 싶었는데 한국팀의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튀어나온 배관 같은 장치를 설치했죠. 잠시 후 마치 꿈처럼 얇은 물줄기가 촥 하고 뿜어져 나왔어요. 비록 아직 약하고 탁한 색이었지만 거짓말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고 사람들은 감격과 환희로 가슴이 벅차서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동생들은 누나 무리야 하고 소리를 질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기쁨 뒤에는 곧 또 다른 걱정이 엄습했어요. 이걸로 정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 막 터져나온 이 물줄기가 과연 우리 마을 전체, 나아가 이 지역에까지 공급될 정도로 커질 수 있을까? 한국팀이 말했던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낳으려면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소원제하 소원이 필요할 텐데, 게다가 무장 세력 이야기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저기서 물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더 탐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껏 물 찾았는데 이게 다른 세력 손에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스스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한국팀은 즉시 간이 식수 검사 장치를 갖추고 나온 물의 품질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인간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수화할 수 있는 시설만 제때 갖추면 문제없을 거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직은 작은 물줄기이지만 이것이 언젠가 강한 샘물이 되어 모든 갈증을 씻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을은 온통 환희와 긴장으로 들썩였어요. 얼핏 보면 축제 분위기 같기도 했지만 사실 그 누구도 편히 웃지는 못했어요. 오늘 무사하다고 내일도 무사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저 역시 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차마 이제 됐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죠. 언제 무장 세력이 들이닥칠지, 이 물을 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하수가 정말로 풍부하게 나올지 전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서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며 죽어가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에요. 적어도 물을 찾으려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절망뿐이던 우리와 달라요. 새로운 물줄기가 발견됐다는 소문은 이미 근처 몇몇 마을들로 퍼지고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로 몰려오려는 기색이에요. 이 모든 게 지금 막 시작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첫 단추일 뿐이고, 저들은 이걸 발판 삼아 더 큰 규모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다라고 수군대요.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어요. 정말 이 작은 물줄기를 기반으로 한국팀이 말했던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이뤄낼 거라면 아마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할 크고 작은 갈등과 위기가 연이어 터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작고 탁한 물줄기는 어쩌면 지독한 가뭄과 모래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아주는 신호 같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앞으로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어. 그런 메시지를 주는 듯했죠.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폭풍이 우리 마을을 덮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들이 더 이상 넋두놓고 굶주려만 있지는 않을 거란 거예요. 한국팀도 이 물줄기를 시작으로 무언가 대대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인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속 가장 깊은 불안을 꾹 눌러 담은 채 매달리고 있어요. 오늘 밤도 저는 동생들을 재우고 나서 다시 한번 바깥을 둘러볼 거예요. 땅속에서 들려오는 진동, 저기 멀리서 아련히 울리는 총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움트는 희망이제는 그 누구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을 테니까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묘한 공포와 기대, 무장 세력이 노리는 불안감, 작은 물줄기에 담긴 거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대비하는 한국팀의 모습이 한데 뒤섞여 다음에 펼쳐질 미래를 더욱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모든 복선이 점점 선명해지고 의문들은 더 커졌으며 무언가 극적인 전개가 곧 터져 나올 듯한 긴장감이 피부로 전해져요. 이 땅 밑에서 솟아오를 것이 단지 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는 자꾸만 그런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네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환희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겨우 한 가닥 뿜어져 나온 물줄기는 오래 갈증을 견뎌온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었지만
그 물이 과연 어느 정도 양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솟아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저는 동생들을 재촉해 간단한 아침거리를 챙긴 뒤 새로 발견된 물줄기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기선 이미 한국팀과 마을 어르신들이 작은 원을 이루어 서서 무언가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니 밤사이 측정한 수위와 수질 검사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죠. 기술자 한 분이 꺼낸 자료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있었고 어르신들은 정확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표정이 묘하게 밝았어요. 저는 다가가서 통역해주는 청년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네, 예상보다 수원지하 수량이 더 깊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아직 완전한 확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고 하네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작은 물줄기를 넘어 앞으로 더 큰 물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아이들은 벌써 웃음꽃을 피웠고 어르신들은 이게 언제였나 싶은 듯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기뻐했죠. 그 광경은 마치 잃었던 봄이 한순간에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뒤 한국팀 중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마을 대표인 이장님께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전했어요. 제가 옆에서 듣진 못했지만 그 말에 이장님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군요. 결국 곧바로 회의가 소집됐고 저를 포함해 몇몇 주민들은 또 무슨 일이지 하며 걱정, 어린 시선으로 모였어요. 알고 보니 무장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 물이 솟아난다는 것이 이미 주변에 알려져 있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기쁜 소식과 함께 또다시 커다란 불안에 시달려야 했어요. 누군가는 작게 투덜대듯 말했어요. 차라리 물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로 인해 도리어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주변이 갑자기 술렁였고 회의 분위기도 심각해졌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제 어쩌지 하는 질문을 던지는 듯했죠. 그때 한국팀 리더로 보이는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통역 청년을 통해 전해진 말은 이랬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마을도 협력해 주셔야 해요. 주변 무장 세력으로부터 장비와 물을 지키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린 국제보안 업체와도 연결해 뒀지만 마을 내부의 협조 없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지금도 잘 믿기지 않아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물을 찾아낸 것 자체가 기적 같은데 이제는 우리 마을이 때문에 더 큰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니. 그리고 이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선 우리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나서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서면 또다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목마름에 시달리던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걸 모두 알았어요. 회의가 끝나자 어르신들은 마을 청년들을 모아보안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 태세를 갖추자. 아이들과 여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시킬 루트를 정해두자 등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더군요. 한국팀 역시 우리에게 무기를 들라는 식이 아니라 경계 근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할지 혹은 예상 위협에 대비해 어떤 연락망을 구축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 동생들은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누나, 우리 마실 물 생긴 거잖아? 그런데 왜 다들 또 걱정이야? 하고 묻는데 딱히 쉬운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물을 가지려면 더 크게 노력해야 한단다.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죠. 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한참을 달래다 보니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물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서 확실히 달라진 점을 느꼈어요. 한때 지독한 절망에 젖어 있던 이들이 이제는 각자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눈빛이 빛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대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차라리 싸워서라도 물을 지켜내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갈증 없는 내일을 보여주고 싶다. 며 치열하게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생들을 재운 뒤에
느긋하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 떠있는 맑은 밤이었어요. 여전히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굴착기 소음과 순찰을 도는 청년들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 모를 대포 소리 같은 굉음까지 전부 뒤섞여 오히려 귀가 멍멍해졌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고 텅 빈 마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묘하게 가슴이 죄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됐어요. 이미 작은 물줄기가 터져나왔고 이제 곧 더 많은 물을 확보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겠죠. 물론 그 길에 무장 세력의 위협이나 여러 갈등이 도사리고 있을 테지만 이대로 물없이 주저앉아 사라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팀이 말했던 더 큰 계획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요. 이미 이렇게나 크고 격렬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어쩌면 정말 국제사회가 크게 놀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이 땅에서 펼쳐질지도 모르죠. 저는 아직 그 전모를 다 알 순 없지만 이 마을에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건 느껴져요. 모든 복선이 조금씩 완성돼가고 곧 또 다른 거대한 국면이 열릴 거라는 걸 직감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갈등과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몰라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삭막한 모래바람뿐이던 우리 마을에 이제는 물소리와 사람들의 희망 섞인 웃음소리가 함께 들리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숨죽인 긴장도 흐르고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과연 이 마른 대지에서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절망뿐이던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벌써부터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내야 할 미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이 변화의 소용돌이는 생각보다 훨씬 거세게 돌아갈 거예요. 저 역시 곧 다가올 진짜 사건을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아야겠죠. 머자나 이 모든 상황과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펼쳐질 놀라운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마른 대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됩니다.